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제가 전문의사로서 이제 과정을 끝내고 스스로 공부하고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될 것을 늘 염원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봉생병원을 제가 경영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ESG 경영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게 이제 환경과 지배 구조와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나 사회 헌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걸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신념과 또 삶의 원칙이나 그게 준해서 기업은 생긴 이익의 최소한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의료보험이 2000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이게 통합된 후부터는 의료사회주의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병원은 적자 구조로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에는 작은아마 병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은 병원에 고생하시는 의사와 직원들에게 환원하고 또 3분의 1은 봉생의 발전을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것이 제 이제 기본 경영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내고 일을 하면서 맨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 시골에서 그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산을 한번 구경시켜 주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또 서울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부산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 가서 제가 그때 세상에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컸는데요.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농촌에 그 아이들을 한번 도시 구경시켜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산지 도서벽지라고 그러죠. 도서벽지 그 학교 학생들을 부산에 이제 저희도 초청을 해서 종합검사도 해주고 부산 구경도 시켜주고 또 이제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산일보의 도움을 받아서 구경도 하게 하고 그 당시 이제 코카콜라 회사 같은 거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도 관람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린이 대공원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서 1980년도 이제 말쯤에 가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는 도서벽지는 더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군 중에서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군이 전라남도 신안군인데요. 그 신안군의 섬 중에서도 저 아래쪽에 보면 하이도라고 있습니다. 그 하이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만 그 하이도에서 또 밑에 작은 소하이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태면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분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애들이 출생 안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시가 1980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80 아마 한 7, 8년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3박 4일 부산에서 종합검사도 하고 치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도 해주고 이제 부산 구경도 시키더라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태 분교인데요. 그 학교를 2번 부산에 초청을 했는데 처음 초청하고 6년 지났어. 전교생들이 다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그 1학년도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 학생 다 해도 40명이 안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학부형님들하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때 한 50, 한 서너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2차례에 걸쳐가지고 상태 분교 학생들을 부산에 그렇게 여행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허천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기자는 안 하셨는데 국제신문에 논설위원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제 기억에는 경향신문에 논설위원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혈관 현장이라는 종합교양지를 만들었는데 잡지가 창간하려고 그러면
허가제였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돼가지고 허가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잡지를 1년 하다가 도저히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그 당시 이제 문화의 불모지인데 부산 문화불모지에 봉생병원이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허천 선생님하고 인간관계가 있었던 시인 김인환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같이 프론티어 클럽이라고 와이즈맨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또 한 분은 그 배성원 당시에 부산일보 또 나중에 이제 국제신문도 계셨습니다만 문화부장과 국장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봉생병원이 부산 문화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월간 현장을 제가 인수를 해서 좀 월간지입니다만 그거를 출판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분들 말 들어봐서는 뭐 그 당시 돈으로 월 한 700~8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뭐 그 정도라면 제가 충분히 도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덥석 제가 인수를 했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허전 선생님은 이제 본인이 글을 쓰시니까 기자 한 사람만 있고 원고료도 주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돈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또 월간 현장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4년 만들었으니까 우리 부산 문화 역사에 제가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종합 교양지를 문화 교양지를 4년간 발행한 것은 봉생병원이 발행했던 그 봉생문화재단 이름으로 발행했던 그 월간 현장이 저는 그 뭐 유일하다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하고 있죠. 그걸 인수하기로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 문화를 돕는다고 그러면 그 잡지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산 문화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도 한 편에 그 당시 고려를 2만 원인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00자 원고지 전문가가 썼을 때는 한 장에 5,000원을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이 냈으면 뭐 3,000원인가요. 그러니까 부산의 문제가 이제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때 기업이 굉장히 드물었고 그런 메세나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광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4년간 최소한도 아마 3억 정도의 돈을 제가 쓴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잡지 때문에요. 근데 아무튼 그 잡지를 이제 만들기로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정으로 부산 문화를 위해서는 봉생문화회를 만들어서 그걸 앞으로 재단화하고 그 문화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출판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교양 강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늘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봉생 문화상을 이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봉생 문화상은 1989년에 제1회 이제 시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에 그 시상금은 그 당시에 부산시 문화상의 시상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시민이 주는 상이니까 그 금액을 최소한 부산시보다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부문당 6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뭐 훗날 다시 7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첫 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부산 문화예술인 송년의 밤 겸 봉생문화상 이제 시상식을 했죠. 1, 2, 3회는 한 분야씩 드렸는데요. 4회째부터는 그 3개 분야를 한몫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 1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이제 연세가 아주 지긋하셨는데도 소설가로 바뀌었던 그 시도 쓰셨던 부경대학의 총장이었던 강남주 교수님. 그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었죠. 그 강남주 선생님이 이제 제 1회 수상자였고 2회는 그 당시 부산여대의 신라대학인가요? 신라대학의 하야로비 무용단의 그 하정의 교수님과 하야로비 무용단이 이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로 해서 제가 만 30전 문화상을 하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정신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예술 문화는 다른 이제 부산시나 다른 여러 곳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청년 문화예술상도 한 10회 정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봉생 문화회가 그래서 이제 월간 현장 때문에 태동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의 봉생 문화상 그리고 봉생 병원이 부산 문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은 부산 문화인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하고 이제 특히 가까웠던 전 부산일보 상무를 하셨죠. 이혜원 선생께서 부이사장을 맡으시고 또 그 뒤에는 그 최화수 주필께서 또 부이사장을 맡아서 그 두 분이 아주 봉생문화회는 재단에는 굉장히 공로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6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는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그 이혜원 선생님이 십몇 년 하시고 그 뒤에 또한 십몇 년은 최화수 선생님이 노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하나는 봉생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우선 어려운 가정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노인 복지 사업을 이제 쭉 펼쳐왔는데 그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